안녕하세요. 봉봉TV 김봉현입니다. 여기 어떤 유명한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는 작가는 이미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유명세와 인지도를 얻은 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지도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 그러한 인지도가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더 진실하게 평가받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신인 작가의 새로운 제2의 작가명으로 자신의 작품을 출품합니다. 그 작품마저도 여러가지 시비는 갈렸지만 결국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의 제2의 작가명을 어찌할 수 없이 알릴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에 그 작품에 대해서 신인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설,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아주 비판적으로 했었던 그러한 문학의 비평가들, 그런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뒤집어 엎었던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맨 가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명사와 같은 아주 대단한 소설 작가고요. 지금은 생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영감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뤄볼 작품은 그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직접 쓴 새벽의 약속이라는 작품입니다. 실은 제가 이 작품의 이름을 따서 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당시에 느꼈었던 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충격이, 이 책을 한번 들고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읽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작가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삶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격동의 그 중심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작가적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어떤 감동과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가를 만들게 한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로맨 가리 작가의 어머니인데요. 그는 자기 앞에 생이라는 작품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썼다고 했을 만큼 그 한 여성,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어떠한 지극한 사랑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줬기에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은 러시아 태생이고 부모님, 어머니가 특히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러시아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높이 있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라죠. 이 어머니는 어릴 적 아주 가난했던 시절부터 로맨 가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프랑스 그 선망하고 이렇게 열망하는 그 나라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신은 살아보지 못했었던, 이뤄보지 못했었던, 누려보지 못했었던 것을 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열망이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열망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저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또 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열망과 소망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하트포드 브리지 비행기 기지의 문학적 작업 조건은 좋지 않았다. 너무 추웠다. 나는 3명의 동료와 함께 사용하는 함석으로 만든 오두막에서 밤에 글을 썼다. 나는 비행 점퍼와 털장화를 신고 침대 위에 앉아 새벽이 될 때까지 썼다. 손가락들이 곱았다. 입김은 얼어붙은 대기 중에 수증기 자국을 남겼다. 내 소설의 배경인 폴란드의 눈에 덮인 평원의 분위기를 재구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새벽 서너시경에 나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자전거에 걸터 앉아 하사관 식당으로 가서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런 다음 내 비행기에 올라 잿빛 여명 속에 굳세게 방어되고 있는 목표물들과 싸우러 떠나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돌아올 땐 동료 하나가 빠지고 없었다. 한 번은 샤를르루아를 향해 가던 중 연안을 넘다 한꺼번에 비행기 7대를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 난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다. 나에겐 그 모든 것이 같은 투쟁의, 같은 작품의 일부분이었으므로.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밤이면 나는 또다시 글쓰기에 몰두하였다. 푸티 비행사가 격추되었을 때 딱 한 번을 빼고는 한 번도 막사 안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루벤 가리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런 전쟁통 중에 자신의 첫 작품, 유럽식 교육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글을 써나갑니다. 남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할 그런 시간에 자신의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쓴 그의 첫 작품이 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어 그는 전쟁의 영웅이 됨과 동시에 아주 유명한 작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전쟁 중에서 돌아오는 중에 내 옆에 있던 동료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어떤 생사를 알 수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당장에 나도 내일 내 옆에 있던 동료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삶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건 말이 그렇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랬나 보다 싶지 사실 어쩌면 불가능과 같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표현하기로는 바로 어릴 적부터 너는 위대한 예술가야. 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너는 프랑스에서 정말로 높이 추앙받는 예술가가 될 거야 라고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심어주고 응원하고 너 오늘은 글 썼니?
하면서 계속해서 문학적 감성을 계속해서 글을 쓰게끔 했던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마치 프랑스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처럼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스테이크 한 덩이를 구워서 자기 아들을 먹이면서 자기는 고기 냄새도 맡기 싫다, 기름진 거 싫다라고 해놓고 아들이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스테이크 구워진 그 기름을 떠먹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 아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자신이 예술가로서 살아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것을 아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뤄내고자 했었던 어떤 한 여자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 아들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상 속에서 매일매일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늘 그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해왔었던 것처럼 상상 속의 어머니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너 뭐하고 있니? 너 그렇게 글 게으르게 써서 어떻게 위대한 작품을 남기겠니? 계속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글을 쓰라고 또 종용하기도 하는 그 어머님의 사랑과 힘이 자신을 지탱해서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하고 어머니가 비난하듯 내게 말했다. 지금은 전쟁 중이죠? 네? 그것은 이유가 안 돼. 써야만 한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난 항상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다. 내 가슴이 죄어들었다. 걱정 마요, 엄마. 하고 내가 말하였다. 엄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유명해지고. 내가 잘해볼게요. 어머니는 약간 침묵했다. 어머니의 옆모습, 하얀 머리카락에 희미한 선, 골루아지 빨간 끝이 거의 눈앞에 보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성실을 다하여 어머니를 내 주위에 그려놓곤 하였던 것이다. 알잖니? 내게 고백해야만 하겠다. 난 내게 진실을 말해주질 않았어. 뭐에 대한 진실이요? 나는 사실은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배우가 아니었다. 완전히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야. 연극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그것은 그리 멀리까지 가진 못했단다. 나도 알아요. 하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만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약속할게요. 엄마의 작품들이 세계의 각 나라 말로 번역될 거예요. 그렇지만 넌 일을 하지 않고 있잖아. 하고 그녀가 우울하게 내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길 바랄 수 있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하기 시작했다. 격전 중에 갑판 위에서나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쓰는 좁디 좁은 선실에선 호흡이 긴 작품을 쓴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으므로 나는 불의와 압박에 대항하여 싸우는 인간들의 용기를 찬양하는 중편을 4-5편 쓰기로 결정했다. 내 사랑하는 아가야, 내게 애원하니 나를 생각지 말고 나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용감한 사나이가 되어다오. 넌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닌 어른이라는 점을 너 혼자서도
내 두 다리로 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아들아, 빨리 결혼해라. 내 곁엔 항상 여자가 있어야 하니 말이다. 아마도 그건 내가 내게 심어준 병일 게다. 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아름다운 책을 쓰도록 해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도 훨씬 쉽게 위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이야. 넌 항상 예술가였다. 내 생각 너무 하지 마라. 내 건강은 좋다. 로자노프 선생님은 아주 내게 만족스러워 하신다. 그분이 내게 안부 전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용감해야 한다. 엄마. 나는 느리게 흐르는 나이를 굽어보며 내 발코니에서 이 편지를 100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그 편지 속에는 거의 절망한 것 같은 억양이, 전에 없던 장중함과 어떤 억제가 있는 데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프랑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글을 쓰고,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조명을 받은 후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죠.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후인데,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는 죽었을 거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 상당한 나이가 찬, 또 자신의 자식을 둔 이후에 어떤 회상하면서 쓴 글인데도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던, 어머니를 그리고 만났던 그 순간을 묘사하는 것 자체에,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솔직한 표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작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잘 되기를, 자신을 대신해서 위대한 어떤 작가, 예술가가 되기를 바랬었던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정말 그렇게 자신을 이제 어머님께 조금은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때에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편지를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보낸 다음에, 그랬던 어머니의 어떤 그 진실, 그 마음, 그리고 보여드릴 수 없는 그 괴로운 심정들이 조금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 필요하였다. 어머니는 3년 반 전 내가 영국으로 떠난 몇 달 후에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내가 서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이었다. 죽기 앞선 몇 달 동안 어머니는 거의 250통의 편지를 썼고, 그것을 스위스에 있는 한 친구에게 보냈던 것이다. 내 아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편지들은 규칙적으로 발송될 테니까. 바로 그거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성 앙투안 병원에 갔던 날 어머니의 시선 속에서 어떤 계략의 표정을 잡아내었을 때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궁리해내었던 것은 그리하여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 넘도록 나는 계속 내가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용기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탯줄은 계속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환경을 분명히 뛰어넘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어떤 강한 사명감, 강한 애착이 없었다면 살고자 하는, 왜 살아야 하느냐? 나는 작품을 써야 하니까, 나는 위대한 작가가 되어야 하니까 라는 그 안에 강렬한 열망 플러스 나는 그렇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비행을 나가는 그 위험한 어떤 작전 중에 동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만, 그것도 잠을 거의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글을 쓰면서 피곤한 상태로 그렇게 나가면서도 생을 거기서 살아냈고 살고 또 그 꿈을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머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믿음과 열망이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새벽의 약속, 문학의 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